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약 28포인트 상승한 3030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1000만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50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3200 매수, 기관이 63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9600 매수, 투신사가 1200 매도, 연기금이 2300 매도, 기타 법인이 4500 매도했습니다. 오늘의 업종지수예요. 은행주가 오늘은 약 3.78% 크게 빠졌고요. 건설주 약보합, 반면 오른 업종지수들이 대부분 유사하게 올랐습니다.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1.3%, 유통업이죠. 백화점하고 삼성물산 1.3%고요. 기계, 중공업 관련주죠. 1.33, 비금속 1.3, 종이목재인가, 섬유오복이군요. 1.2%, 소폭 유사하게 올랐습니다. 어떤 특정 업종은 없고요. 유사한 상승폭 올라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고요. SK하이닉스 2.9%. SK하이닉스 좋네요. 네, 12만 3,500원. 지금 560만 주,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죠?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1,500, 1,600인데요. 오늘 2,100, 거래량이 많이 증가해 줬네요. 일단 거래량 증가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도 4,500원 오르면서 보여줬고요. LG화학은 빠졌습니다. 현대차 500원 하락했고요. 기아차 900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요, 현대모비스 500원 상승세 보였군요. LG전자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LG전자.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 아마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현대차, LG전자인데요. 오늘 둘 다 하락을 했군요. 슬프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 가면 같이 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HMM 400원, 250원 오르면서 보여줬군요. SK텔레콤 1.45%, 껌딱지 하나 더 붙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모레퍼시픽 3.8%, 6,500원.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약 1.89, 550원 오르면서 보여줬고요. 좋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LG노텍이 올랐고요. 하나솔루션도 2% 올랐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나요? 오늘 한국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는 기계업종에 속하겠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특징은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수연은 없었던 것 같고요. 쌍방울, 대화나성 이런 종목들을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래요. 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수익률 올려도 문제고 손해봐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량이 많이 수반됐어요. 2천만 주. 일단 거래량이 수반된다는 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손바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겁나서 파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면 기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한 걸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SK하이닉스 560만 주죠. 네, 거의 3%, 3,500원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는 종목들이나 쭉 지금 보고 있어요. 메리츠증권 의미가 없고요. SK증권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증권주 가지고 있으면 썩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투자증권 80원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거래량이 좀 수반됐나요? 네, 1.2%, 15,000원, 122,200원, 저게 14만원 정도까지 가야 좀 되죠? 대한항공 550원 상승세 보여줬고요. 거래량이 괜찮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KT 200원 0.65%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이제 뭘 볼까요? 해외 차트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낙폭을 좀 줄였나요? 오늘 1.4원 하락한 1174원입니다. 아침에 출발은 1173원서 출발했는데요. 소폭 등락 보여줬군요. 직전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죠. 지금 MACD라든가 소나 차트죠. 지금 매도 신호, 하락 신호 보여주고 있어요. 1160원 언저리 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올 12월 말까지 이번 달 전체적인 좀 조정세 보여줄 걸로 판단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예요. 어저께 소폭 등락 보여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보여줬으니까요. 나쁘진 않으나 조정이에요. 조정.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하락폭의 절반 정도 반등했으니까요.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어젯밤, 오늘 밤, 내일 밤까지는 좀 조정 보이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은 좀 오름세가 보여줬는데 당장 크게 갈까요?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다음 주부터는 괜찮아질 걸로 판단되고, 나스닥은 제가 보기엔 연말도 나쁘진 않겠으나 내년도 연초 장세를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연관시켜서 우리나라 코스닥도 여러분들이 같이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IT 관련주 코스닥, 나스닥은 주로 연초에 한 보름 정도 연초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S&P고요. 괜찮죠. 어제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글쎄 오늘 밤 내일 밤 정도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더 하루 이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일본 니케이 0.47%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하락한 데가 일본만 하락했어요. 그 나머지는 모두 오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다들 반동폭이 큽니다. 일본만 오늘 소폭 조정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상해, 얘는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죠. 헝다그룹 부도내놓고 나서 혼자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시장 보면요, 여기에요. 아이고, 얘 뭉쳐도 한참 뭉쳤다가 지금 우상향 하고 있군요. 우상향 하는.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지수도 증가해주고 있고 좀 더 뻗어나갈 것 같으죠?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MACD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지수가 어떤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중국은 이렇구나 하하 이렇게 보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잘 돼요. 중국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 한국 수출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4분의 1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잘 돼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 경제를, 우리는 주식시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를 노라는 곳입니다. 중국이 잘 돼야, 중국 경제가 잘 돼야 우리 한국도 수출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25% 4분의 1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매우 커요. 우리는 중국이 첫 번째 수출 대상국인데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 한국은요, 6번째인가 7번째 수출 대상국이에요. 6%인가 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 수출 안 해도 중국은 먹고 살아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수출을 안 하면 타격이 커요. 그래서 중국이 잘 돼야 되죠. 미우나 고우나. 홍콩 항생 오늘 1%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거 언제 올라가요? 큰일입니다. 언제 올라가요? 대만이에요. 대만은 어제 꼬리 달고 좀 하루 이틀 2, 3일 칠 줄 알았더니 오늘 꼬리 밑으로 달아주고 반등 그냥 해버리네요. 어제 꼬리를 오늘 아래 꼬리에서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상세. 이제는 새로운 출발인데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하려고 하죠. 대만은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저 주길놈 연기금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죠. 연말 장세 제대로 주고
지금 뭐 코로나 변이 나왔을 때 어차피 쉬고 싶었는데 울고 싶었는데 뺨 맞은 꼴이었죠. 조정 받아주고 네, 샛별령 보이면서 반동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 18,000 이상 돌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좋아 보입니다. 오늘 81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시간 현재 독일은 보합이고요. 네, 아침에 소폭 오름세 보였다가요. 좀 물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플러스에서 지금 살짝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약보합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잘 나가요. 이태리도 오늘 플러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도 전체적인 움직임은 지금 조정, 쉬어가는 모습, 오늘 내일 정도는 쉬어가지 않을까 싶어져요. 네, 다음 주 초까지도 쉴 수는 있겠으나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12월 납회할 때까지는 시장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또 우리 한국은 12월달이죠. 선물과 옵션 만기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시장이 참 희한하게 움직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의심할 정도로 오늘 한국 증시를 보면서요. 좀 그 기관들 거래 동향 보면서 좀 놀란 게 많아요. 연기금이 아침부터 한때 1,000원 가까이 매수를 했었어요. 1시 이맘때까지 1,000원 가까이 매수를 보이다가 매도로 돌변했죠. 오후부터 매도세로 올라갈 때, 2시부터 올라갈 때 매도를 막판에 좀 물량을 빼고 싶었던 모양인지 매도를 과감하게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1,000 얼마에서 마이너스 2,400까지 갔으니까 한 4,000억을 매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막판에 한 4,000억 매도를 했는데요. 반면 금융투자가 1,500에서 9,600이니까 8,000억을 매수해버린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대단하죠? 네. 외국인이 1,300억에서 3,200 매수했으니까요. 막판 외국인이 4,500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이렇게 급등한 건요. 금융투자가 한 8,000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약 4,000 매수 들어왔어요. 반면 연기금이 약 4,500 정도 매도를 때려버렸고요. 그렇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도 때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 지수 올렸고요. 물량 공급원은 연기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오늘 2,390 잘 팔았네요. 그동안 찔끔찔끔 사더니 오늘 막판에 물량을 싹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했던 거는 이제 서서히 이미 배당투자 12월 9일이죠. 조금 빠른 감은 있어요. 근데 아마 배당투자 격으로 보면 되겠어요. 물론 중간에도 팔겠지만 많이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배당투자 덜 올랐을 때 3,000포인트 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당투자 장소로 다음 주부터는 시작될 것 같고요. 내일이 또 주말이니까 글쎄 심하게 뺄까요? 그런 일 없을 것 같고 61선까지 회복을 됐으니까 일단은 뭐 물속에서 다 건졌고요. 수렁에서 건졌고요.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역시 곡선은 역시나 뭐 이게 뭘까요? 거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 지수는 살짝 돌아서고 있는 모습. 좌상향하는 모습이죠. 이게 시계 방향에 이거는 역시계 곡선인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좀 비정상적인 지금 모양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칸도 올라갔죠? 이게 좋은 거예요. 직전 고점을 한 칸이라도 올라섰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요거를 일단 돌파했다는 것도 좋은, 이건 너무 심한가요? 요거죠, 이렇게. 요걸 또 돌파했다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돌파도 좋은 거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죠? 이렇게 돌파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상승해 가지고요. 직전 고점을 한 칸 옮겼다. 올라갔다. 이거는 우리가 PNF 차트상으로 어떤 매수 신호가 나온 거 아니겠니?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거량만 좀 증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량 증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거량이 5억 즉 한
한 6억 주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때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6억 주 때죠? 6억 주, 5억 주, 5억 주. 지금 오늘이 지금 5억 천. 한 6억 주만 좀 나와도 되겠는데 거래량이 수반대 안 되고 있어요. 즉 지금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주가 지수만 상승하는 몸과 마음이 따로 가고 있어요. 네, 몸과 마음이 따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몸이 가야 마음이 가나요? 마음이 가야 몸이 가나요? 정상적인 건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거래량이 이제 마음이죠. 선행하니까. 근데 거래량은 아닌데 몸은 또 따로 움직이고 서로 그런 국면이에요. 좀 역발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좀 그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좀 기행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행적이다. 올라갈 땐 거래량이 증가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은 뻗고 몸은 앞으로 가는데 마음은 안 간다는 얘기죠. 엉덩이 지금 한쪽에 빼고 엉덩이 빼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데 어쨌건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니 뭐 마음은 편해 보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주말이고 이번 주 무사히 잘 넘겼으니까 전 이번 주가 좀 고비가 아니겠니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넘겨서 마음은 좀 편한 오늘 저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좀 이야기 좀 해요. 뉴스 이야기하면 또 구독자분 또 빠져나가시나요? 제가 이제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900명 1년간 거의 해가지고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919명까지 왔다가 다시 또 915명, 뭐 916명 왜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구독자분 한 명 늘어나는 것도 지금 아쉬운 판에 자꾸 줄어들어서 네, 아쉽습니다. 뉴스 이야기 때문에 그런가요? 오늘 아까 유튜브를 봤더니요. 어떤 여학생이 그 프랭카드 들고 도리도리 앞에서 외치더라고요. 우리는 전쟁이 싫습니다.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피켓식 하더라고요. 그럼 좀 들어야지. 못하게 말리는 놈들은 또 뭡니까? 요즘에 자기 의사표현을 잘 구했는데 그 못하고 말리고 내쫓는 건 뭐예요?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저희 80년대 때 학생들이 자기 의사표현 하면은 학교에 짝 깔린 거의 학생 수랑 뭐 짭새들 수랑 짭새들이 말만 꺼내면 1분도 안 돼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떠들고 싶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삐라도 뿌리고 한 3분 정도 외치고 싶어가지고 학교 옥상에다가 밧줄을 걸고 벽에서 유인물 뿌리고 한 3분간 자기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그 짭새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밧줄을 잡아 당겨서 잡아가더라고요. 옥상에서 잡아간 것까지 봤는데 얘가 이제 한 5층에서부터 계단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계단 내려서 현관 1층 나가는 거 딱 보면 애가 눈빛도 없고 반항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학생 하나가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겸허히 들어야지. 틀린 말 안 했잖아요. 왜 군대도 안 간 애가 왜 전쟁을 원하느냐. 남북 간에 평화를 원해야지. 옳은 말 아닌가요? 왜 전쟁을 원하죠? 전쟁하려면 저기 일본 애들이라고 해야지. 왜 동포들의 거기까지 오늘 뉴스가 그런 뉴스가 있어서 내가 본 겁니다. 종목 해야 되나요? 내일 종목 많이 하면 되고 오늘은 안 하면 안 될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 한번 봐야 되죠. 어제 현대 미포조선 하면서 끝났었군요. 얘는 오늘 같은 날도 부합이에요. 누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 보니까요. 잊혀진 종목 같아요. 잊혀진 종목. 잊혀진 계절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요거를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고 얘를 보니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올릴까요? 요건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요건가요? 아닌가요? 아직 안 올라왔나요? 올라가면서 확산되나요? 네, 모양 예쁘진 않죠.
수렴돼야 되는데 확산되는 건 썩 좋은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새 같아요. 여기서 위로 갈래 밑으로 갈래? 근데 밑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언제 이게 돌파하느냐? 현대 미포조선도 올해는 실적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배당 투자보다는 연체에도 좀 반응, 시간이 가면서 반영되겠죠? 또 주봉 차트 한번 더 볼까요? 주봉 차트 상으로는 지금 뭉쳐 있어요. 이거 한번 튀려고요. 네, 빠진다라기보다 전 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빵 튀어보려고. OBV도 보면 나쁘진 않죠? OBV도 저점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쁘진 않죠? 저점이 1차잖아. 이때 저점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주가는 많이 낮아졌는데 OBV 저점은 1차고 있잖아요. 이때 주가 저점과 지금 좀 높아지죠. 주가는 쭉 하락했는데 OBV는 횡보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횡보라고 봐야죠. 고점도 뭐 유사하고 저점도 유사하고 횡보로 보여집니다. 이건 에너지 축적으로 보는 게 맞죠? 주가는 하락했는데 고점은 낮아지면서 하락했는데 OBV는 횡보하고 있다. 에너지 축적. 언젠가 이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날이 나올 거예요. 고점 상향 돌파하고 이 저항선 돌파 시점 나올 텐데요. 그때 아마 거래량이 한번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거래량이 크게 반등할 때가 나오겠죠. 쭉 가다가 이렇게 거래량 빵빵 증가할 때, 이게 중공업 관련주들 그 기업종들의 특징들 아니겠어요? 쭉 횡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방빵 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쭉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 좀 하락했는데 소폭 MAC는 이때도 이렇게 보합권에서 쭉 머물렀던 것 같아요. 횡보한 것 같죠? 주가는 전반적으로 뭐 완만하지만 하락했는데 얘는 횡보하는 모습, 에너지 축적이거든요. 그래서 빠방빵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 한번 터지면서 올라갈 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포조선 관심 대상의 종목이니까요. 계속 일주일에도 몇 번씩은 계속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움직이면 따라가야죠. 오늘도 또 친구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유튜브 하는 줄 아니까 유튜브 하는 줄 아는데 죽어도 그 구독은 안 눌러요. 친구들이 더 무서워요. 안 눌러주는데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어쩌고 싶어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갖고 있어 그랬습니다. 한국 경제 어떻게 되냐고. 사투리가 좀 심한 친구예요. 네. 어떤 사투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한국 경제 괜찮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막 마음이 헷갈리나 봐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올라가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 네. 현대차입니다. 오늘도 마이너스입니까? 얘는 뭐 21선 살짝 올려놓고 나서 또 얻어맞았군요.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뭐 전체 시장이 올라가면 다음 주부터 배당 투자. 우리 자동차가 뭐 때문에 반도체인가 뭐 때문에 생산이 잘 안 돼서 판매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작년만큼 그래도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또 작년만큼은 배당을 주지 않을까요? 현대차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는데 잘 줄 걸로 보여집니다. 배당 투자 연초 달력을 봤더니 올해는 내년도는 1월 3일부터 온 것 같아요.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인가요? 그래가지고 1월 3일부터 아마 시무식이 1월 3일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 4, 5 정도는 보고 3월 5일 날 세 번째 날 앞에 세 번째 날 시무식 세 번째 날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내년도 1월 5일 내가 산 가격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절반만. 절반만. 24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연말 장사가 있었으면 24만 원 갔죠. 요거 쭉 뻗었으면 24만 원 갈 거 아니에요. 제 시황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전망이 틀린 게 아니라 연기금이 팔았어요. 나 연기금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팔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죽어라 오늘도 막판에 한 4,500원 팔았잖아요. 연기금만 팔았잖아요.
또 물어보지 마세요. 왜 연기금 팔아요? 이렇게 묻는 분 지난번에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어제 음선인데 오늘 또 양선이만큼 네,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까지 증가해주고 있어요. 얘는 역시곡선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죠? 지금 쭉 뻗었잖아요. 괜찮아요. 주봉 괜찮아요. OBV 뭐 직전 고점까지 상향 돌파했네요. 여기 직전 고점이잖아요. 돌파했죠? 근접하고 있군요. 주가는 여긴데 이때 고점은 여긴데 그쵸? 이때 고점 여긴데 지금 고점과 거의 유사하게 근접하잖아. 이때보다 주가는 한참 낮은데 OBV는 근접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에너지가 지금 많이 축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때 저점과 보시면 이때 저점과 이때 저점 주가는 낮아졌죠. 근데 제가 보기에 OBV는 보게 되면 이 저점과 저점이 조금 높아갔어요. 소폭이나마 에너지 축적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축적됐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서 관통형이 나오면서 쭉쭉 뻗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지금 MACD하고 네, OBV는 지금 상향 돌파 상승 신호. 조정시 매수 중장기적으로 이게 주봉 차트니까 중장기적으로 참 좋아 보인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거는 11선인가요? 5일선 11선과 21선 간에 지금 또 골든 크로스 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SK 하이닉스는 빠질 때 슬펐는데요. 네,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올 3월부터 시작할 때 모양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해가지고 원형 천장 찾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바닥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하락한 거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량대 진입하고 있잖아요. 12만원, 10만 5천원. 요거 지금 그 물량대를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게 참 좋아 보이네요. 글쎄 단숨에 올라갈까요? 빠진 게 7개월인데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요. 이 종목도 IT 관련주기 때문에 1월 5일이 아니라 1월 한 중순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시신 분들은 1월 초 월초 장세, 내년도 연초 장세도 보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초 가서 일단 분할 매도할 그 시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시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런 시기입니다. 편안하게 지켜보시고요. 제 방송 듣는 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요 100개 내에서만 이 안에서만 종목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수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수 관련주 플러스 각 업종 대표주들이니까요. 요 종목들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100개 중에서 수익률이 나고요. 중장기 투자 수익률은 최종 수익률은 요 100개 중에서 나옵니다. 네. 개별 종목 위험한 종목이에요. 저도 개별 종목 안 쳐다봅니다. 왜? 자신 없어서. 왜? 실력 없어서 그래요. 네. 그 유행에 맡기는 거예요. 5번 성공했다 한 번 실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쪽박. 그게 그 작전주 개별 종목들입니다. 설마 해보세요. 근데 해보고 나서 나중에 돈 잃고 나면 그러니까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꼰대가 돼가지고 잔소리 하잖아요. 꼰대 되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오늘 은행주가 많이 빠졌는데 KB금융은 은행주가 아닌가요? 어떤 은행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뭐 올 연말 내년 연초에 더 올라가 있겠죠. 6만원 올라가 있을 겁니다. 6만원 이거 벗기는 게 신고점 아니라고 그랬죠? 2007년도에 8만원 9만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KB금융 있고 돈 많이 잘 벌었을 겁니다. 오늘 기아차 안 좋았죠? 현대차가 빠지고 기아차가 900원 올랐나요? 네, 기아차는 올랐군요. 좋습니다. 모양새가 나쁘진 않죠? 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1선 회복된 게 좋아 보이고요. 조금 수줍긴 하나 MACD는 플러스 소나라든가 OBV는 아직 나타나진 않은 것 같군요. 네. 뭐 이 정도면 물에 빠진 거 건져놨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 예상외로 시장이 좋아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삼성전자 800원 상승해 가지고요. 어제 하락한 거 오늘 그대로 맞받았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죠. 오늘 2천만 주. 어제 2100, 오늘 2160, 네, 1900, 1600. 거래량 괜찮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게 왔는데 이 78,000원, 8만원 제가 이때 물량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한 번 더 와버렸군요. 대단합니다. 이 고점까지 한 번 더 왔어요. 근데 이게 모양새 보니까 올라갈 모양새거든요. 좋아 보이네요. 누가 보면 N자형이라고 말하는데 N자형이 아니라 단기 급등 후에 되돌림 21선까지 되돌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 뭐 또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추세는 좋아 보입니다. 주봉 차트 보니까 MACD가요 뭐 쫙 올라가고 있죠. OBV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OBV 거래량을 좀 줄여볼게요. 거래량 좀 줄이고 MACD 보니까요. 지난 2월 달에 데드 크로스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왔었는데요. 지금 매수 신호 나왔네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좀 오름세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구 하나가 전화 걸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마 삼성전자 때문에 전화했던 것 같은데 괜히 안부 전화를 한 10분간 하더니 주식 어떻게 돼? 본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어찌하겠어요. 그동안 이것도 참아냈는데 이제 막 고개 들었는데 이제 와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팔았던 분이 있을까요? 주가지수 3천 밑에서 팔면 아니 되죠. 이제 3천 올라갔으니까 판다? 배당 받으시고요. 연초에 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량 밀집대가 왔어요. 78,000원, 8만원.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년 연초까지 보자고요. 네. 일단 이번 배당 투자도 보시고요. 연초까지 보도록 하자고요. 한국 경제 무지무지 좋아요. 이제는 여기 OBV 보도록 하겠습니다. OBV 이만큼 올라왔죠? 여기 쭉 보니까 고점 쭉 보니까 여기 때네요. 여기가 이 정도인가요? 네, 8만원에서 네, 요 가격대군요. 네, 83,000원. 8만원에서 한 84,000원대 요 가격까지 MAC가 OBV가 온 것 같습니다. 그쵸? 요 정도 가격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가격대까지는 가겠다는 얘기죠. 83,000원 까지는 가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삼성전자도. 오르면 다 좋아요. 오르면. 근데 당장이라기보다 지금 물량대 진입했으니까요. 요거 78,000원, 8만원대 요 물량. 8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가격대. 이때 매수하신 분들 많잖아요. 더 올라간 82,000원 아니겠어요? 요 가격대 매수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번져놓으면 팔겠다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급락했다가 반등할 때는 이 물량들을 소화시키면서 올라가야 돼요. 뭐 소화시켜가면서 차분차분 올라가겠죠. 그래도 이제 12월 달이고 연초가 있으니까 찬바람 불 때 주식시장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항상 주식은 뜨거워지면 힘이 없어져요. 여름에는 여름장이 안 좋고요. 찬바람 불면 좋아요. 그래서 찬바람 불 때는 쉽게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름이 올 때는 쉽게 매수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보다는 대부분 다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말은 안 해요. 다들 지금 갖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연초까지 보자고요. 너무 이렇게 조바심 하지 마시고요. 아모레퍼시픽 여러분께 제가 연초 장사 했는데 안 나와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연초장세 있을 겁니다. 올해는 저기 연기금 때문에 네. 어느 조직이나 우리나라 각 기관, 기업체, 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관공서 간에 윗대가리들은 다 꼴통들이 쫙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꼴통들끼리 아마 한 동네 살고 있을 것이고요. 꼴통들끼리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요. 애들끼리 학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빛과 눈으로 서로 대화가 되겠죠. 선수들인데 공직에 3, 40년 있었는데 말을 해야 되나요? 눈과 눈빛으로 꼴통들끼리는 다 통한다 보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꼴통은요, 저기 기득권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꼴통들 없어지길 바래요. 네. 아무래도 보시피 어제 빠진 것만큼 올라갔으니까 괜찮아지죠? 어저께 하락한 걸 상쇄시킨 거고요. 밑에 꼬리 길게 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단기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MACD 좋고요.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것 같죠? 역시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요? 이거겠죠? 수줍게 거량은 증가해주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시원찮아요. 네. 주가만 좀 좋아지면 쫙 올라갈 것 같으네요. 아무래도 퍼시픽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나빠 보이진 않아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으나 썩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으네요. K뷰티 선두주자잖아요. 코로나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오늘은 어제 7170 오늘은 7100 어제보단 70명 줄어들었군요. 서울 2790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 정도면 또 40% 넘어선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40% 넘어섰겠죠. 서울 저 어쩌면 좋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줘야. 근데 변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줄어들었을까요? 서울 저거 완장찬 놈 뭐 하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네. 오늘은 제가 뉴스를 많이 못 봤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는 네 거기 백구두 생태탕이 어제는 뭐 관악구 신림동 가가지고 재개발 운운하는 걸 지금 사진에서 봤어요. 뭐 강남에도 재개발한다고 그러고요. 지가 몇 개월 남았다고. 지 할 일은 내가 보기에 이 코로나 방역일 것 같은데 K 방역을 망가뜨리고 싶어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그거보다 재개발 목적은 그거였겠죠. 네. 콩가루였겠죠.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백구대에다가 생태땅 먹으면서 땅 보러 다니고 재개발, 재건축. 네,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완장은 사면 안 되고요. 완장 산 사람 같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우선인데요. 서울 사람들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전국으로 다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원으로. 그리고도 땅 보러 다니고 앉았고 잘 좀 해요. 네, 서울 시민들. 근데 이거 듣고 또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그 조회수는 100명밖에 안 되니까요. 전혀 그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조회수 100명이니까요. 영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뭐 하지 마시라고요. 영향력 없는 사람입니다. 현대건설 볼까요? 거래량이 좀 증가 좋은 것 같아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죠?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는 게 한 가지 슬픔이네요. 조금 밀렸나요? 그러면 걱정은 안 되고 있고. 거래량은 증가를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좀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MAC 좋고 네, 소나도 좋아지고 있고. 네, 주가가 지금 횡보인데 소폭 돌아섰군요. 이게 지금 빠져나가는 것 같으죠? 20일 전 거. 뭐 좋아질 것 같으네요. 쭉 빠지고 횡보해주면 거래량 증가해주고 좋아해주고 현대건설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는.
다시 내려야죠. 뭐 OBV는 뭐 아직까지 썩 눈에 띄지는 않고요. MACD가 이제 1월 달쯤 되면 뭐 골든크로스 걸릴 수도 있겠네요. 7월 달부터 매도 신호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1월쯤 되면 매수 신호 나오지 않을까요? 한 6개월 만에 매수 신호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으네요. 현대건설도.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 불 때는 시장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좀 조심해야죠. LG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세요. 저는 남들처럼 뭐 구독, 좋아요 이런 말 안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안 하신 분도 있다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1000명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4자리 숫자 만들고 싶어서. 뭐 큰 걱정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안 돼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1000명 됐으면 좋겠어요. 1000명 되면요,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으면 그 돈을 준답니다. 네. 근데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네. 아마 1000명 되면 한 10달러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10달러면 만원? 좀 1000명 되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이에요. 주봉입니까? 뭐 주봉을 보니 뭐 의미가 참 없어 보입니다. 이 종목. 네. 오르긴 참 많이 올랐어요. 4배 반 올라가지고 25% 하락했나요? 뭐 그래도 뭐 새로운 고점 오늘 밀리긴 했으나 새로운 고점 한번 돌파해봤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으네요. 어제 장대양선 있고요. 아마 까마귀 몇 마리 날다가 올라가겠죠? 전체 장 좋아질 것 같고 얘도 올해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판단되니까요. 또 배당에다가 연초까지 1월 5일까지는 그래도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이 종목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세 개가 모양이 나쁘진 않은 모양새입니다. 딴따단딴 이렇게 돼 있잖아요. MACD 좋고 거래량도 좋아지고 있고 지수가 요게 지금 빠져나가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는 최소한 31,000원 되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주가 지수는 하락할 것 같아요. 3만원은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좋아 보이네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증가해 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으나 MACD인가요?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하겠으나 아직까지 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고요. 오비브를 보니까 저점은 뭐 거의 멈춘 것 같습니다. 이때 저점과 이때 저점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비브도 뭐 나빠 보이진 않죠,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1번 차트. 카카오. 작년까지 워낙 잘 나가던 종목이고 네이버 카카오가 한동 얻어맞은 대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냥 14만원 가면 목표치 14만원 그 이상은 좀 어렵고요. 14만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 오면 팔아야 목표치 매도 시점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봐서는 지금 가격도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니? 21선 저항받으면서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장대 음선이 이게 크기 때문에요. 이게 1년의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거의 7, 8월 달 돼야 가지 않겠니?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큼직큼한 이게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일단 14만원 단기 저항선 이렇게 보여줍니다. 카카오 봤으니 또 네이버도 한번 봐야 될까요? 얘는 뭐 다 왔다 간 종목. 얘는 42만원이죠. 저항선이. 거래량도 증가해 주니까 증가하는 거죠.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빠져나가면서 요게 추가되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얘는 41만 원이 돼야 돌았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빠질 걸로 보여지네. 요 모양새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좋은 모양새 아닙니다. 이게 20에서 내려왔다가 되돌림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래량 보니까 내일은 한번 돌파해 줄까요? 돌파해 주면 새로운 또 변화죠. 그래도 42만원 한 번 더 매도 시점 보여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봤어요. 오늘 많이 본 것 같고, SK텔레콤은 뭐 의미가 없는데 계속 껌딱지 붙어 있는 거겠죠. 네, 껌딱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위로 갈래 밑으로 갈래 그 고민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내가 뭐 글쎄요, 내년 연초 장세 때 6만 2천원 갈까요? 당분간 내가 한 달, 두 달, 요 큰 꼬리 안에서 5만원, 6만 2천원 너무 크잖아요. 범위가. 이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져요. 5만원, 6만원. 이게 한 달 가지고 될까요? 이 정도 범위인데, 거래량에다가. 내년, 글쎄, 이거 봐서 느낀 상황 3개월간은 저 안에 머물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최소한 3개월간은. 5만원, 6만 2천원. 이 범위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거래량도 많고. 이 안에서 머물 것 같아요. 한 3개월 이상은. 껌딱지만 계속 붙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 뭐 좀 살아날까요? 연초까지 보시고요. IT 관련주 LGU 플러스가 오늘 100원 상승인데 몸통이 되게 크게 나왔군요. 21선 네, 올라선 거 보니 한숨은 좀 한숨 고비는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되면 골든 크로스 걸리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연초 장세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볼까요? 주봉입니까? 주봉은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고, 얘는 오늘 종합주가에서가 1%를 상승했는데 얘는 오늘 보합이에요. 도대체 이건 뭐 종전협정 도리도리가 남북 종전협정 반대한다고 그러고 평화협정 반대한다고 그러고 뭐 약발은 없겠으나 하여간 희한한 종자들이 좀 있어요. 왜 전쟁을 좋아하려고 그래? 군대도 안 간 애가. 총도 쏠 줄 모르는 애가. 뭐 짝짝이 눈이라 군대 안 간 것 같은데 그때만 짝짝이였겠죠? 지금은 정상이겠죠?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 가끔 있어요.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빨리 종전협정. 제 생각에 뭐 갑자기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연초에 좀 떡값 장세도 좀 떡값 마련할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추석 앞두고. 네. 저는 그래도 배팅하고 싶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에. 오늘 시간이 48분 또 지났군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주말입니다. 네,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